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주간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핫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11월 5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부동산원 통계죠. 11월 27일 기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입니다. 네, 헛웃음만 나오는데요. 왜 충격이냐면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전국이 마이너스 0.01, 수도권까지도 전국 지방이 마이너스 2를 할 수도 있는데 수도권까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01, 지방은 마이너스 0.02, 서울이 0%, 서울이 아마 다음 주 되면 12월 1주차 되면 서울도 마이너스 0.0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꺾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세도 조금 떨어졌네요. 근데 뭐 전세는 매매하고 다릅니다. 아파트 전세 시장은 이제 역전세, 뭐 위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소폭, 서울이 0.17에서 0.16, 지방은 0.03, 수도권 뭐 0.14, 뭐 그러니까 엄청난 폭등이거나 막 이렇게 전세난 막 난리는 아닌데 뭐 전세는 매매하고 조금 다른 시장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매매가 걱정인 거죠. 조금 더 알아볼까요? 1년간 흐름인데요. 파란 게 매매, 빨간 게 전세입니다. 작년에 떨어지다가 이제 회복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매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쭉 9월, 이따가 추석이잖아요. 이따가 추석, 여기. 추석 전까지는 매매, 전세 둘 다 올라갔는데 추석 지나고는 어때요? 파란색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죠.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전세는 아직도 빨간색이 위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매매가 최근에 떨어진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보면은요, 이쪽이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인데, 한 6월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플러스고 마이너스 지역이 한 3개? 2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플러스 지역을 다시 찾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는 서울 경기, 대전, 강원, 충남, 그쵸? 전북도 0이니까 큰 의미 없고, 요 정도 남았고, 인천이 마이너스를 계속 늘리고 있고, 부산도 안 좋고요. 부산은 엑스포 무산되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더 안 좋겠죠? 대구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광주도 좋지 않고,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네. 이런 흐름이 막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이 뭐 영원히는 아니고 한 몇 달 정도, 적어도 총선까지는 이런 흐름이 뭐 금리가 변한다든지 어떤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사 지역, 이것도 충격이네요. 176개 지역을 매주 조사하는데요. 부동산원이 상승 지역이 70개, 하락 지역이 89개, 이제 역전됐습니다. 추석 전만 하더라도 상승이 137개, 하락 지역이 32개. 얼마입니까? 4배? 4배 이상 상승 지역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락 지역이 더 많아졌습니다. 초반에요. 서울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서울은 0.05, 0.03, 0%까지 내려왔으니까 다음 주 되면 서울도 아마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고, 그 리포트 내용을 보면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있고, 그 가격을 내려야 돼요.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금리도 뭐 쉽게 안 떨어지니까 뭔가 유리한 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똘똘한, 뭔가 경쟁력이 있는 거 위주로 찾아보겠다는 게 매수자들 마음이거든요.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낮아지면서 관망세로 전환됐고요. 서초구도 마이너스 0.02, 강남구는 마이너스 0.04, 믿었던 서초구 강남구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송파구도 0.01까지 왔으니까 조만간에 마이너스 전환될 것 같고요. 용산은 좀 버티긴 했는데 0.1에서 0.05, 용산 또 내려가는 추세. 노원구는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 0.04. 강남도 하락으로 전환됐는데 뭐 노원구나 다른 지역이 뭐 상승이 되기는 좀 어렵겠죠. 수도권 지역 한번 볼까요? 인천
마이너스 0.04, 0.05, 0.07 계속 하락으로 가고 있고요. 경기도도 0.03, 0.02, 0 다음 주 되면 경기도도 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 광역시, 지방 한번 볼게요. 지방 광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대전도 아직은 플러스인데 07, 0.07, 0.03, 0.02까지 왔고요. 세종은 0.1, 0.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2. 부산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7까지 왔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하나 빠졌네요. 대구도 마이너스 0.03, 울산은 마이너스 0.01, 광주 마이너스 0.02, 전국적으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서울, 수도권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상반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금리 인하라든지 뭔가 추가 자극이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상반기에 올랐던 가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집주인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청년 내지만은 1, 2, 3 주거지원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2월, 2024년 2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1, 2, 3, 1은 준비 단계, 2는 집을 사는 단계, 3은 AS 단계인데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청년 주택들이 청약 통장이 만들어집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있는데 종합통장이 있고 청년 우대형 통장이 있는데요. 우대형 통장은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 종합통장은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야 인정이 되고 전환이 됩니다. 현재 우대형 통장이 3,600만 원 이하인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로 좀 늘어났고요.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인데 무주택자면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자율 4.5% 좋습니다. 4.5%면 예금 금리보다 높거든요. 요거 이제 내년 2월에 시행이 되면 자격 요건이 되시는 청년들,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무조건 가입하십시오. 이런 통장 없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데, 와, 4.5% 금리면 그냥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청약을 떠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데 왜 안 합니까? 자, 이제 집 살 때 분양 받으면요. 청년 드림 통장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 통장을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1,000만 원까지 납입을 해야만 되는데 분양가의 80%까지 연 최저 2.2%. 와, 어마어마하죠. 특례보금자리의 2분의 1 토막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고요. 미혼이면 7천만 원, 기혼은 1억까지. 6억 원 이하니까 서울은 거의 다 대상이 안 되네요. 전년 85 이하 6억 원이니까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번. 결혼하고 아기 놓으면 금리 인하해 주겠답니다. 결혼하면 0.1%포인트, 최초 출산하면 0.5%포인트, 추가 자녀를 놓으면 0.2%. 그래서 2.2에서 쭉쭉 내려오잖아요. 계속 내려오는 건 아니고 1.5%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자녀 놓고 하면 1.5% 금리까지는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걸 청년들한테만 줄 게 아니라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고 분양을 받아서 결혼하거나 자녀 출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생애 최초에 대해서 한 번은 골고루 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법안 통과되었습니다. 소위 드디어. 야, 이게 1년 더 걸렸네요. 작년 가을부터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어처구니가 없냐면 1년 거의 1년 반을 끌어가지고 원래 3천만 원이거든요. 개발 이익에 대해서 3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최대 50%까지 환수를 하는데 1억 원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는데 8천만 원 조금 내렸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그냥 1억 해주지. 1년 반을 걸어가지고 고작 하는 게 8천만 원? 어휴, 이게 기준, 부가, 누진 기준이 2천에서 5천. 이게 뭔 말이냐면 8천에서 1억 3천까지는 10%. 기존에는 3천에서 2천 단위로 5천 이렇게 올라갔는데 8천에서 초과이익이 1억 3천이면 10%, 1억 3천에서 1억 8천은 20%, 1억 8천에서 2억 3천 30%, 2억 3천에서 2억 8천 40%, 2억 8천 초과는 50%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완화된 거는 바람직하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초과이익 환수 같은 건 없어져야 되는 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거든요.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왜 또 단순히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저는 없는 제도입니다. 환수를 한다면 임대 아파트를 더 지어라고 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해도 뭐 아마 엄청난 조세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완화돼서 다행이고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 주택 정비 택지에 대한 그 법이죠. 택지 조성하고 20년이 지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해서 정비 지원을 해주는 법안입니다. 30일에 전체회의 통과했고요. 8일에 본회의 의결 예정인데 내용은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하고 용적률 최대 500%지 다 500%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건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또 순환 개발하게 되면 어디를 먼저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15년이고요. 순환 개발하게 되면 순수해서 밀리면 3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추진한다. 특별법 통과됐다. 먼 미래를 두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빨리 진행되기를 바래서 빨리 사거나 지금 안 사면 안 돼. 막 이런 흥분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통과가 됐다는데 우리가 의미를 좀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